자, 조동사 day 34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조동사가 나왔는데 일단 조동사의 정의가 뭐야? 조동사의 정의, 동사를 도와주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사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뜻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지? 동사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뭐뭐 한다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뭐뭐 했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동사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지? 오케이?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지? 그때 쓰는 게 바로 조동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공부한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부할 수 있다 하면 뭐 can이 되겠고, 공부할 것이다 하면 will을 쓰겠고, 그지?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꼭 요것만 조동사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거를. 오케이? 뭐 must나 이런 것만 조동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케이? 자, 뭐도 그래요. 뭐도 조동사에 포함되지?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study로 나타낼 수가 없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있다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studying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치? 오케이? 이때 쓰인 비동사도 뭐로 보는 거야? 조동사예요. 오케이? 분류를 하자면. 그 다음에 수동태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지? 오케이? 자, 공부된다, 연구된다라고 했을 때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공부된다, 연구된다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study를 이렇게 오지, 그지? 오케이? 이때의 비동사 역시 조동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연구를 다 끝마쳤다라는 나중에 느낌을 했을 때, 그래서 연구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뭐가 또 있어요? have 동사 다음에 study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어떤 완료적인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때도 역시 이게 바로 뭐야? 조동사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나타낼 때, 그 다음에 수동태로 나타낼 때, 오케이? 완료형으로 나타낼 때, 이때 쓰인 각각의 이때의 비동사하고 이때 have 동사는 다 우리가 조동사 범위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오케이. 근데 꼭 이렇게 will, shall, can, may 이와 같은 것만 조동사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전부 다 조동사다. 어? 즉 동사는 뭐뭐 한다, 뭐뭐 했다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위에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그러한 말, 오케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동사라고 한다.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조동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요거는 저기 저학년 때부터 많이 하죠. 조동사 다음엔 조동사가 올 수 있는 거 아니? 조동사 다음엔 조동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죠? 오케이. 자, 이게 올 수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가령 예를 들어서 조동사 다음에 만약에 can의 의미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can의 의미 대신 can이라는 조동사 말고 be able to라든지, 그죠? 만약에 may라는 조동사를 집어넣고 싶다 뒤에, 그럼 may의 의미를 갖고 있는 be allowed to, 오케이? 그 표현을 쓰죠.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진행형하고 have 동사도 보면 조동사에 포함된다고 그랬지, 그지? 하지만 지금 비록 얘네들은 우리가 조동사라고 우리가 분류를 시키지만 얘네 다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와 같은 조동사 다음에 얘네들이 올 수가 있다. 오케이? 차이점이죠.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 조동사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던 can, will, shall, can, may 이와 같은 말이 있죠. 오케이? 이와 같은 말은 못 온다. 오케이? 이와 같은 말은 못 오잖아. 그지? 그지? 오케이?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진행형이나 수동태나 have 동사, 오케이? 그러니까 완료형, 요 형태도 우리가 조동사라고 포함을 시키지만 얘네들은 바로 뭐다? 요 조동사 다음에 올 수가 있다. 차이점이죠. 오케이? 그것이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day 34에 4번에 나와 있지? 그치? 오케이? 됐니? 거기 4번에 그 두 번째 봐요. 그 당구장 표시 보면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조동사와는 달리 시제, 태, 의문과 부정 등의 문법적인 형태를 만드는 조동사인 be, have 두 동사는 연이어서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얘가 나와 있죠? 그지?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은 문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올 수는 없지만 바로 얘네들은 올 수가 있다. 여기 어디?
알았어 이게. 하지만 얘네는 여기에 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그 차이점이라는 거 좀 알길 바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번에 그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는 거 봐봐.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there과 need는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일반 동사로도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오케이? 근데 그걸 이렇게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need나 there는 근데 여기 일반 동사 취급하세요. 일반 동사. 오케이? 일반 동사. 오케이? 긍정문이든 의문이든 부정문이든 다 여러분들 뭐 일반 동사로 그냥 써도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but 뭐하고 뭐에서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도 취급한다. 조동사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걔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모임에 올 필요가 없다. 오케이? 알겠니? 자, 걔는 모임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영어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야? 조동사로 여러분들 취급할 수 있다 그랬지. 이때는 부정문일 때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He, need, not이지, 그죠? 이때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3층 단수라 하더라도 s가 안 붙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올 필요가 없다. Come to the meeting.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걔는 감히 뭐야? 이렇게 모임에 올 용기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there이라는 동사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때도 역시 there not이지, 그죠? 오케이? there's가 아니라, 그지? 아이들이 여기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혼란을 갖고 온단 말이야. 이때 s는 안 되잖아. 그지? 조동사이기 때문에. 됐어? 자, 됐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때는 지금 조동사로 취급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동사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때는 얘를 일반 동사로 취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표현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일반 동사 취급하면 올 필요가 없다. 3식 단수니까 뭐야? doesn't, 그지? doesn't need 하고 이때는 동사가 그냥 올 수 없지, 그지? 투부정사니까 와야 되죠? 오케이? 이때의 대열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때의 대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e doesn't dare to come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 그지? 됐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need하고 dere는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로도 쓰이는데, 오케이? 근데 다만 뭐다?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도 쓸 수 있다. 오케이? 걔가 그럼 파티에 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의 의문문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걔가 예를 들어서 모임에 올 필요가 있느냐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need he come to the meetin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오케이? 아니면 걔가 감히 예를 들어가지고 모임에 이렇게 올 용기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이때도 역시 뭐야? 그러니까 there를 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걸 일반 동사 취급해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는 뭐 일반 동사 취급하면 어때요? Does he 선생님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해봐요. Does he 그 다음 뭐가 되겠어? need인데 그죠? 이 되면 뭐야? 조동사 아니기 때문에 투부정사 써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Does he 한다면 뭐야? There 투부정사 쓰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기가 직접 써봐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day 34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험에서 낸다고 한다면 요 부분밖에 없어. 오케이? 요거 요거. 요거. 아, 조동사다 하면 조동사가 올 수 없다. 그지? 오케이? 됐니?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can의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can이라는 조동사 말고 be able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 may라는 말이 올 것 같으면 뭐다? 이 자리에 may 대신에 be allowed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파트에서는. 나머지는 다 기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day 35를 한번 보자. 자, 그거를 보기 전에 조동사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것부터 설명해 줄게요. 조동사는 크게 만약에 두 개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한다고 그랬지? 이거 우리나라 어디 책에도 없는 거지, 그지? 오케이? 응?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대방원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방원서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캠브리지 그래머, 오케이? Of the English Language 그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조동사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크게. 오케이? 두 개 이렇게 캐러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오케이? 첫째가 뭐다? 첫째가 actualization. 어떠한 것을 이렇게 현실화하는 거지, 그지? 실현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이러한 관점의 의미로 해서 조동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다? 가장 중요한 possibility, 오케이? 가능성적인 측면. 해서 조동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크게 보면. 그지? 근데 우리나라가 왜 자꾸 아이들이 조동사에서 왜 약하냐?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다 어떤 걸 다룬다? 조동사 보면 대부분 다 요 관점에서만 다룬다. 그지? can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can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can은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 그지? 어떤 걸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오케이? 그런 어떤 능력적인 관점에서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또 can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can이 바로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뭐뭐 할 수 있다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럴 수 있다 라는 느낌. 오케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오케이? 자, 요 can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책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may도 있죠. may. 오케이? may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may가 뭐뭐 해도 좋다 라는 느낌은 바로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지. 그지? 뭐뭐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may가 또 무슨 뜻이 있어?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이때는 가능성적인 측면이잖아. 그지?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다 우리나라 책에서도 설명하는 게 must도 있잖아. 그지?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오케이? 이거는 분명히 뭐야? actualization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하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 must가? 뭐뭐시면 틀림없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가능성의 측면에서 쓰이지. 그죠? 자, 우리나라 책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하지만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죠. 그지? 오케이? 가령 우리가 할 때 should라고 하면 뭐야? should라고 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지. 그죠? 그래 안 그래? 하지만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은 있지만 근데 뭐야? 그것이 그럴 것이다 라는 느낌은 설명을 안 해주잖아. 그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얘네들 말고 모든 조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동사는 다 요 관점과 요 관점의 뜻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오케이? 그지요? 자, 그럼 우리가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그 조동사를 한번 우리가 분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뭐예요?
must지, 그지? 오케이? 이건 99%입니다. 100%는 아니죠. 100%는 뭐야? 사실이에요. 오케이? 사실은 말은 뭐야? 사실은 말은 조동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 그지? 바로 뭐뭐 한다, 아니면 뭐뭐 했었다. 다 그냥 동사 하나만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100%고 이건 뭐야? 99%죠. 그래서 얘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지? 이거 말고 이거보다는 좀 약한 가능성이라 하지만 90% 이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will, 그지? 이걸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뭐야? would. 그 다음 또 뭐예요? ought, 그지? 그 다음에 should. 오케이? 이와 같은 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석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뭐뭐일 것이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야. 90% 이상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알겠니? 자, 요거 말고 이거보다 좀 약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can이지, can. 그지? can은 어떤 느낌이야? 뭐뭐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느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야? 우리 할 때 뭐뭐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다. 자, can을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한 게 바로 뭐예요? could지, 그지? 오케이? 이 could가 해석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사실 could하고 이걸 좀 더 조심스럽게 하니까 점점 may, might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가능성을 얘기하거든? 하지만 우리나라로 막 굳이 해석으로 구분하자면 얘는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얘네들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지, 그지? 그죠? 오케이? 지금 이거를 설명을 안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오케이? 조동사 파트가 났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명하게 안 되는 경우가. 이걸 모르니까. 오케이? 하지만 이걸 알게 된다면 굉장히 선명해진다. 그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볼 때 지금 얘네들 이제 추측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쓰인 거지, 그죠? 오케이? 근데 독해 지문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여기 보면 이거 과거형 나왔네, 그지? would라든지 should라든지 could라든지 might라든지, 그지? 오케이? 자, 이와 같은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을 때 이건 그럼 뭐야?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냐? 내가 그렇다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지? 얘는 뭐야? 얘가 추측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쓰였을 때의 조동사는 이 자체로 해서 그것이 언제적 일이라는 걸 몰라요. 알겠니? 이거는 뭐야? 순전하게 요 뒤에 나오는 뭐야? 동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지? 이 동사가 만약 동사 원형이 오면 뭐? 동사 원형이 오면은 얘는 바로 뭐지?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한 그 가능성적인,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한 뭐야? 추측 가능성이지, 그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아니고 요 뒤에 뭐가 왔을 때 그럼 과거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과거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은 뭐로 나타내요? 여기에 보면 뭐야? have 플러스 ppm 이렇게 완료형이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게 바로 뭐야?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이지, 그지? 오케이? 그 실제 독해 지문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라. 분명히 글의 흐름상 봤을 때 이건 지금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오케이?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다. 바로 이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다. 즉,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왔다. 오케이? 그럴 때는 바로 어떻게 판단해라? 그거는 그때는 추측 가능성적인 의미에서 쓰인 거다. 라는 걸 순간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해하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문의 내용이 이건 분명히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다? 그때는 뭐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뭐다?
추측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쓰인 것이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겠니? 오케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요걸 이제 전체적인 걸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야? 이 낱낱이 이제 하나하나의 조동사에 대해서 이 관점에서의 뜻, 이 관점에서의 뜻,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케이.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까먹기 전에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마저 보고 가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자,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여하튼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다. 자, 이게 지금 now야, 현재야. 이건 언제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이다?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이때는 바로 지금 그때의 일이라든가, 아니, 오케이? 그때의 일이라든가, 또는 뭐야?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얘 눈이 어디 있는 거야, 눈이? 얘 눈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눈이. 그지? 오케이? 하지만 얘는 뭐다, 얘는? 얘는 have 플러스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이게 now야. 어디에서도 못 듣는다, 잘 봐. 이때는 뭐야? 눈이 어디가 있는 거야? 눈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근데 언제의 일?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겠니? 지금 현재 봤을 때 과거, 이전의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지금 추측하고 어떤 걸 추측하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인데, 오케이? 언제 일에 대한? 이전의 일에 대한. 그렇게 되면 뭐야? 여기에서 나와 있는 현재 완료형. 이거 완료형 있지? 그 기본적인 의미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완료형은 어떨 때 쓰인다? 영어를 쓴 사람들. 완료형은 어떨 때 쓰인다 그래서 영어 전반에 걸쳐서 완료형이 왔다는 것은 바로 뭐야? 그 완료형은 뭐를 나타내? 그렇지. 기준 시점과 관련된 그 이전의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완료형을 쓴다고 했잖아. 지금 여기서도 뭐야? 기준 시점은 얘예요. 오케이? 알겠니? 근데 언제 일에 대한, 그 이전의 일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여러분들 거기까지 보자. Day 43를 봐요. Day 43를 보면 오케이. 43 봤어? 자, 거기 한번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May, might, could, have plus pp는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과거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왔지, 그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부분만 나와 있는 거예요. 부분만. 여기에 day 43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동사가 전부 다 이러한 의미로 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일부다. 오케이? 알겠니? 지금 거기 보면은 may하고 might가 나와 있는데 may하고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면 뭐야? may나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오면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언제 일에 대한 거냐? 지금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면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하지만 may나 might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왔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전의 일에 대한 거에 대한 추측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봐요. I may have left my keys here. 이렇게 나왔지, 그지? 첫 번째 그 예문이. 그지? 나는 여기에 뭐야? 키를 갖다가 이렇게 두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뭐야? 내가 과거에 이전에 내가 여기에다가 키를 두었을지도 키를 이렇게 두고 갔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판단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부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부정에 대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may나 might 뿐만 아니라 could를 쓰더라도 요 뒤에 have plus pp가 오면 어떻게 돼요? could 다음에 have plus pp 하면 역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뭐뭐 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뭐뭐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의 may하고 might하고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하지만 부정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어.
부정어는 여 뒤에 지금 have 플러스 pp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야? 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 이게 온다 하더라도 may not이나 might not 요 의미하고 can not의 의미하고는 크게 차이가 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can not 하고의 의미는 크게 차이 난다. 오케이? 지금 이렇게 긍정문일 때는 별 차이 없었지, 그지? 오케이? 하지만 부정문일 때는 큰 차이가 난다. 왜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되겠지, 그지? 우리나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자, may하고 might not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이거는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에서 해석은 전부 다 뒤에 비동사가 왔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해석한 거지, 그지? 오케이, 일반 동사 오면은 다 뭐야, 이건 뭐뭐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지금 다 비동사가 왔다는 가정에서 하는 건데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는 뭐뭐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건 뭐뭐일 수가 없다, 뭐뭐일 수 없다, 그지? 그 얘기는 뭐야? 뭐뭐 일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뭐뭐 일리가 없다. 전혀 뜻이 달라지지, 그죠? 그래, 안 그래? 이건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야? 이때 얘는 99%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해하겠니? 이건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이건 30%, 20, 30%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될 때는 굉장히 뜻이 달라진다.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꼭 뒤에 have 플러스 pp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냥, 저기 뭐지?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뜻은 전혀 달라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문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 보면 he may not have visited Susan 이렇게 나왔지. 걔는 뭐예요? 수잔을 방문 안 했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알겠니? 방문했을 수도 있지만, 그죠? 오케이? 방문 안 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그런데 안 할 가능성은 뭐야? 방문 안 할 가능성은 한 20, 30%, 그죠? 알겠니? 근데 방문했을 가능성은 뭐야? 한 7, 80% 되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얘기할 때. 그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거 봐요. He could not have visited Susan 하면 어떻게 돼요? 걔는 수잔을 방문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이지,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99% 방문 안 했다는 얘기지, 그지? 느낌의 차이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may라고 하는 것은 may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거기처럼 우리가 막 perhaps라는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문장 내용적으로 봤을 때 perhaps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annot, could not 하게 되면 impossible의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문장을 바꿀 수가 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봐요. must 다음, 자, must 다음에 have plus pp 나왔는데 지금 이거죠.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현재나 미래에, 오케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근데 have plus pp가 오면 뭐야? 역시 이전의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예문을 한번 보면은 The garden is all wet. 자, 뭐야? 정원이 모두 이렇게 젖어 있다 이 말이지. It must have rained last night. 뭐야?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뭐야? 틀림없이 뭐야? 지난밤에 이게 비가 왔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지금 현재 기준 시점, 지금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지금이야. 오케이? 근데 언제적 일에 대한? 지금 이거 뭐야? last night. 지난밤의 일에 대한 그때의 그 추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걸 알기를 바란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얘가 이제 99% 그렇다는 얘기지,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뭐 일리가 없다. 90%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야? can이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cannot, could not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she cannot have gone out. 아, 그녀는 뭐야? 아, 이렇게 외출했을 리가 없다. 나갔을 리가 없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나갔을 리가 없다. 오케이? 왜 그래? 왜 나갔을 리가 없어요? The doors are locked. 하니까 뭐야? 이때 외출이 아니라 나갔을 리가 없다 이 말이네, 그죠? 왜 그래? 그 뒤에 보니까 뭐 the door locked 이렇게 나왔지, 그죠? 뭐야? 문이 지금 이렇게 잠겨 있다 이 말이지, 그죠?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나갔을 리가 없는 거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할 텐데 그 3번의 당구장 표시 봐요. 참고 표시 보면 cannot have plus pp가 could not have plus pp와 같은 의미지만 확신의 정도가 조금 더 강하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다 같다.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라고 했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 과거형이 쓰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과거형이 쓰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오케이? 뭔가 약간 이렇게 주저하는 듯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우리가 바로 뭐야?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지. 오케이? 알겠니? 그러니까 과거형은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과거형을 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예를 들어 can보다는 could가 좀 더 공손한 표현. 그지? 오케이? will보다는 would가 좀 더 공손한 표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오케이? 그것이 왜 그래?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됐니? 자, 그걸 알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should 다음에 have plus pp 나왔는데 should 다음에 have plus pp 나니까 뭐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추측 가능성이 아니지. 지금 should have plus pp는 그지? 여기에서 이거는 오케이. 하지만 마찬가지의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 즉 여기에 보면은 have plus pp 완료형의 기본적인 어떤 그 속성에 적용이 되는 거지. 오케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과 관련된 그 이전의 일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거를 떠올려라. 그러면 should 다음에 have plus pp였다? should 다음에 그냥 동사원형은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have plus pp가 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마찬가지예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든지 나중이라든지 이걸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지. 그지? 오케이? 하지만 have plus pp가 오는 순간 바로 요 느낌이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뭐뭐 해야 했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뭐뭐 해야 했었다. 근데 거기에서 내포되고 있는 뜻이 바로 뭐예요? 뭐뭐 해야 했었다. 하지만 하지 못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근데 요거하고 같이 비교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적인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사실 요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죠. need not have plus pp하고. 그지? 응? 이거는 우리가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이건 뭐예요? need not 다음에 동사원형이면 뭐야?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를 떠올리는 거지. 그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지? 알겠니? 하지만 need not 다음에 have plus pp 보면 뭐야? 역시 이거예요. 오케이? 이것만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지?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그런데도 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했다. 됐지? 응?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는 요 정도만 설명을 해놨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지. 그지? 지금 여기에 있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걸 다 얘기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가정법을 선명하게 와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가정법에서 쓰인 조동사가 바로 뭐야? 바로 이 추측 가능성의 조동사입니다. 이해하겠지? 오케이? 거기 보면 막 그렇게 되잖아. 가정법 과거로 해가지고 우리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오케이?
동사의 과거형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요도 2번 주어 다음에 우슈 쿤마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가지고 과거 보면, 그죠?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거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지, 그죠? 오케이? 하지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선생님 TS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현재, 이거는 TS야. 이게 바로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고, 이게 바로 뭐다? 이거 TS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현재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 현재의 결과에 대한 추측이다. 그치? 그래가지고 또 뭐하고 같이 했어요? 가정과 과거를 했을 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고, 요 내용이, 그지?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TS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뭐야? 과거의 결과에 대한 추측이다. 라고 했지,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디하고 맞물려 있는가, 얘가? 바로 요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그지? 원래 우리가 이렇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현재 어떻다면, 현재가 어떻다면 현재 어떨 텐데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지? 그리고 과거에 어땠으더라면 과거에 어땠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어때요? 말을 하다 보면 과거에 만약에 어떻게 했었다라면 지금 어떨 텐데라고 얘기할 필요성도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야, 과거에 어땠었다라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과거에 요랬었더라면 지금 현재 어떨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은 뭐가 되겠어? 이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게 뭐야? 혼합가정법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얼마든지 자유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자, 그걸 알기를 바라고. 자, 여러분들 거기 한번 봐요. 여러분들 저기 당구장 표시 이렇게 보면 4번에 보면 should not have plus pp, 그 다음에 ought not to have plus pp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뜻으로 과거에 해버린 일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should have plus pp 하면은 이게 반드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 뜻밖에 없나? 이 뜻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 얘기는 지금 이렇게 쓰인 거 액츄얼라이제이션의 관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오케이? 하지만 should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인다고 그랬어? 이거 추측 가능성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 다음 같은 문장을 봤을 때 이거 영영사전에서 선생님 이제 뽑은 건데, 자, 봐요. 오케이? 이 예를 한번 살펴봐요. 이거 영영사전에서 본 게 아니고, 그 Practical English Usage라고 하는, 오케이? 수환이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오케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그랬지, 이제. 거기에서 지금 그 예문을 지금 보여준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 될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야?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녀는 지금쯤 뭐야? 사무실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오케이? 요 앞에 이제 지금 선생님이 그 앞에 그 배경이 되는 걸 까먹었는데, 오케이? 그 지금 안 썼는데, 지금 요 배경이 그런 거지. 지금 뭐냐면, 집에서, 오케이? 사무실까지 걸리는 거리가 30분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뭐야? 이 여자가, 지금, 그녀가, 오케이? 원래는 뭐야? 40분 전에 떠났단 말이야. 오케이? 알겠니? 40분 전에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40분 전에 떠났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럼 그녀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이 표현이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그녀는 지금 뭐야? 지금쯤 어떻게 돼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문장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부정문으로 해서 잘 적어놔라. 이거 잘 못 만나요. 자, 이와 같은 예문이 있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 그녀는 아직 뭐야? 아직 집을 어떻게 떠났을 리가 없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아직 떠났을 리가 없다. 내가 그녀한테 지금 전화를 하겠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지금 이게 뭐뭐 했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전부 다 뭐야? 추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좀 쓰인 거지, 그지? 슈레 플러스 PP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요거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넘어오자. 자, 이제 day 35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보면 can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당구장 표시 보면 어떻게 나왔어? 거기 보면 허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선택적인 것에서도 쓰일 수가 있다, 그지? 오케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의미에서 나오는 거야. c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뭐야?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떨 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번 상황적으로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분이 될 거야. 실제로 걔가 뭐야?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지?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신 그래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허가의 느낌으로도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그럴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가능의 의미로도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오케이? can도 똑같더라. 오케이? can도 그래서 거기 보면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허가의 의미로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가능성적인 의미로도 되더라. 됐니? 오케이.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을 봐요. 나머지 건 다 기본적인 거니까. 4번을 보면은 뭐가 돼 있어? 4번은 뭐 could는 can의 과거형으로 쓰이거나 과거의 일반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쓰인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be able to 부정사를 사용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예요? 거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다 could 또는 뭐 이렇게 그냥 썼을 텐데 사실 그게 아니고 바로 could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어떤 제한이 있다. 어떠한 제한이 있다는 거야? 자, 거기에서 보면은 과거에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능력 일반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는 바로 could를 쓰는 거고, 오케이? 과거의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능력,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 있지,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해낸 일,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일 이렇게 하자. 응? 이거 지금 여기 뭐야? 어떤 뭐 특정한 상황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거지, 그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특정 상황 이렇게 되는데, 응? 이럴 때는 뭐를 쓴다? be able to 쓴다. 즉 과거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was, were able to를 써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응?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봐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luckily 운 좋게도 이런 말이지, 그지? She was able to find the books in the school library. 바로 뭐야? 그녀는 뭐야? 학교 도서관에서 그 책을 뭐야?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뭐야? luckily 해가지고 그녀는 발견할 수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그래 안 그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야? was나 were able to 부정사 이걸 써야 된단 말이야. 이때는 could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 오케이? 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됐니? 오케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뭐 걔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명을 대접할 수가 있었다. 오케이? 걔는 뭐 워낙 그 강해가지고 100명을 대접할 수 있다. 오케이? 대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뭐야? could를 쓰는 거지, 그지? 일반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그 밑에 봐봐. 그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자, 특정 상황의 표현일지라도 지각을 나타내는 see, hear, smell, taste, feel 등의 동사나 사고와 관련된 understand, remember 등의 동사 앞에는 could를 쓴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표현 봐. 바로 위에 있는 표현. I could hear a noise outside my bedroom door. 나는 뭐야? 어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내 그 뭐야? 그 침실 그 문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내 침실물 밖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be able to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could라는 동사를 쓴다. 왜 그러느냐? 그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바로 무슨 동사야? 그러니까 어떤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지, 그지? 이해하겠니?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 많은 예문을 봐가지고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야. 자,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구분 없이 쓰인다. could라든지 아니면 be able to라든지 이거는 구분 없이 쓰인다. 오케이? 왜냐면 그 저기 뭐야 부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니? 오케이?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35에서는 전부 다 뭐야? actualization. 바로 그 관점에서의 can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알겠니? 그 다음에 day 36에서도 지금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possible이냐 아니면 actualization의 관점이냐. 역시 actualization.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걸 한번 보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 2번을 잘 봐봐. 자, 2번을 보면은 허가를 승인하거나 불허한다는 표현에서는 can이나 may를 쓴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이때 이 경우에는 could나 might를 쓰지 않는다. 오케이? 이건 왜 그러지? 일단은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표현에서 1번에서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지금 can이 아니라 could가 쓰였고, 그지? 맨 밑에 보면 may 대신에 might가 쓰였지, 그지?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바로 뭐다?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쓴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것이 뭐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야?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이해하겠니? 근데 사실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떤 거를 이렇게 허가를 갖다가 어떤 허가를 구했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허가를 승인한다거나, 오케이? 상대방이 어떤 허가를 구하는 걸 갖다가 그걸 불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또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걸 갖다가 머뭇거리면서 뭐 조심스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오케이?
바로 그래서 can이나 may가 쓰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허가를 구한 일에 있어가지고 그 허가를 승인한다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갖다가 불허한다거나, 오케이? 이럴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딱딱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can이나 may를 쓰는 거지 could나 might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승인을 할 때 보면 yes, 오케이? yes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yes 한 다음에 여기 어떻게 말이야? 이렇게 you can 또는 you may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could나 might를 쓰지 않고, 그지? 상대방 허가를 구한 일에 있어서 역시 no 다음에 뭐야? you can 또는 뭐야? you may not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니? 이때를 갖다가 뭐 could라든지 might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could not 또는 might not 이렇게 쓰질 않는다. 됐어? 그때는 딱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우면서 주저하는 듯한, 오케이? 그러한 과거형을 쓰지 않는다. 됐어요? 무작정 외우지 말고 왜 그런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번에 할 때도 이게 자연스럽게 와닿는 거야. 자, 그걸 한번 보기를 바라고. 근데 3번을 봐요. 3번을 보면은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 자, 어떤 법이나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허가되거나 아니면 이게 불허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때는 may를 쓰지 않고 뭐를 쓴다? can이나 be able to를 쓴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겠지. 법이나 규칙 에 의한, 법이나 규칙에 의한 허가나 또는 불허. 오케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를 쓰지 못하고 may를 쓰지 못한다. 오케이? may를 쓰지 않고, 오케이? 바로 뭐다? 이때는 can이라든지 또는 be allowed to 이걸 쓴다. 오케이? 물론 요거에 대한 부정어인 뭐야? 이렇게 can. 오케이? 그 다음에 be not allowed to 이렇게 여기에서 됐니?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당구장 그 참고 표시 두 번째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허락을 요청할 때 may로 물으면 상대방에게 허락의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묻는 표현인 반면에 can이나 be allowed to를 이용해 물으면 그것이 법이나 규칙인지를 이렇게 묻는 표현이 된다. 오케이? 알겠니? 즉, 그래서 거기 may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may로 이렇게 물어볼 때 뭐야? 상대방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may로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may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해석할 때 뭐뭐 해도 좋다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뭐 해도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야. 상대방한테 어떤 그러한 그 권한이 있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기억해 주길 바래요. 오케이? 그래서 may로 물으면 바로 뭐다?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 May I smoke here? 제가 여기서 지금 담배 좀 펴도 되겠습니까? 담배 펴도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한테 허가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Am I allowed to smoke here? 내가 여기 담배 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그지? 이거는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때, 오케이? 과거의 일반적인 능력일 때는 could, 그 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일 때는 be able to 부정사 썼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근데 거기 봐요, 이제. 4번에서 보면 과거의 일반적인 허가를 나타낼 때는 뭐야? could나 be allowed to를 쓴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하지만 뭐야?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할 때에는 뭐를 쓴다? be allowed to 부정사를 쓴다. 오케이? 됐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좀 더 쉬워할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ay 37을 봐봐. 자, 이제는 추측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찌기지야. 오케이? 추측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아까 선 쭉 했죠. must부터 시작해가지고 might까지, 그지? 오케이? 알겠니? 그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그 4번을 봐요. 여러분들한테 좀 눈조명을 좀 찍어놔야 될 게 있어가지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이제 99% 확신하고 있을 땐 must 라는 조동사를 쓰면 반면에 99% 그럴 리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can't를 쓴다. 그지? 됐어? 왜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해봐라. can't면 뭐뭐일 수 없다. 뭐뭐일 수가 없다. 오케이? 알겠니? 그런 느낌이니까 99%안 그렇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must만 그러면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여러분들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뜻일 때 뭐하고 또 같죠?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부정사. 오케이? 그래 안 그래? 역시 have to 부정사도 역시 뭐를 쓸 수 있다? have to도 추측 가능성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자, you are not wearing a coat. You must be cold 이렇게 나왔지, 그지? 오케이? 그 밑에다가 have to be cold 이렇게 써놔요. You have to be cold. 그래가지고 눈등을 찍어놔요. 물론 must보다는 자주 눈에 안 띄지만 have to라고 해가지고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라는 느낌을 해도 얼마든지 쓰인다. 알겠니? 오케이? 그걸 반드시 알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막 You must be cold 하면 너 이렇게 틀림없이 춥겠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You have to be cold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 틀림없이 춥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것도 봐요. 말하는 순간이나 미래에 뭐뭐일 거야 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should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뭐야? 90% 이상이에요. 알겠니? 추측 가능성 측면에서. 됐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Sally should be work by now 이렇게 나왔지, 그지? 오케이? 걔는 지금쯤 직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이때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지? 직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근데 그 밑에다가 should 대신에 뭐를? ought to도 써놔라. 눈두단 찍어놔. 그리고 She ought to be at work by now. 이것도 역시 물론 should보다는 거기 should보다는 좀 덜 쓰이지만 역시 ought to라는 표현을 해서도 표현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다.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 ought to라는 걸 딱 눈두장 찍어놓고 실제 이렇게 독기지문에서 딱 나왔어? 그럼 알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때도 역시 지금 직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day 38을 보자. 자, 필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자, 요거 서로 이제 비교해보자고 그랬지, 선생님이. 이게 사실 이제 비교하는 게 쉽진 않은데. 자, must 하고, 여러분들 have to 하고, 그지? 그 다음에 should 하고 ought to 하고, 그지? 이게 사실 다 같은 건 아니지, 그지? 여기에서 우리가 같다고 보는 것은 have to고, should하고 같다고 보는 건 맞지? ought to지, 그지? 근데 이건 그럼 해석상에 있어서 사실은 차이를 둬서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된다. 그지? 오케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때 얘네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때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을 해라. 오케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해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해서 쌤이 그 그래머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때 설명할 때 어떻게 해줬어요, 이거? 응? 지금 이게 뭐뭐 해야만 한다일 때 이 지금 must, have to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이건 바로 뭐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 그렇게 하는 게 의무적이다 이런 느낌일 경우, 그지? 오케이? 이런 관점에서 쓰인다고 그랬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근데 이 경우는 바로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이 느낌 때 should하고 ough트는 뭐를 가리킨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오케이? 오케이?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느낌이라고 그랬지, 그지? 이런 차이가 있다, 그지? 저걸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은 좀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은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must not 있죠. 오케이? 이걸 좀 알기를 바래. must not 있지?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잘 나왔단 말이야, must not은. 응? 또는 여기에서 이 부정어인 뭐야? don't have to. 이때는 해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를 나타내지. 그치? 이거는 뭐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이거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건 뭐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오케이? 이거 뭐뭐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건 뭐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야? need not의 개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오케이. 이거는 need not의 개념이다, 얘는. 자, 요거는 잘 나왔는데 you should not 하고 ought not to 저 부정사 있잖아. should not이라든지 또는 ought not to 이거 있잖아. 오케이? 이거일 때는 해석은 좀 잘 안 나왔는데, 요건 앞으로 여러분들 할 때 이거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느낌을 하세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오케이? 약간 구문을 둬서 해석하세요. 그런 느낌이 맞거든. 오케이? 왜냐면 요거의 반대 느낌이니까. 그죠? 오케이? 됐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day 39을 봐요. 자, 39을 보면은 그 1번에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그지? 뭐뭐 해야 한다 하는, 자, 거기 보면은 의무를 나타내거나 했는데, 그래서 의무를 나타내질 않아요. 오케이? 알겠니? 의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뭐야? 당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옳은 것 또는 좋은 것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 쓰여요. should하고 ought는. 이해하겠니? 이건 여러분들이 뭐야? 그래머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다 습득했던 내용이지. 사실 여기 말고 이 표현 말고 또 여기 좀 약간 좀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몇 개가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야? 시험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으면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다. 오케이? 하지만 요거는 좀 아니다. 그지? 오케이. 자, 거기 한번 보면은 나머지 건 다 기초적인 표현이고 3번을 봐요. had better 이렇게 있죠. had better에 대한 정확한 느낌의 차이가 뭐예요? 근데 had better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돼? had better하고 may as well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되지, 그지? 이거에 대한 선명하게 느낌을 가지려면, 그지? may as well 이건 뭐야? may as well 다음에 동사원이 왔을 때 이건 뭐예요? 뭐뭐 하는 게 낫다, 그지? 이렇게 뭐뭐 하는 게 낫다인데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거까지 기억해둬라. 큰 차이예요. 오케이?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것이 바로 had better인데
이때 얘는 뭐야?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 있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또 해석도 명확히 구분한 이유가 있지. 그지? had better는 어떤 경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had better인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otherwise 어떤 거야? 불이익이 있는 거지, 그지? 응?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인데 우리 깡패가 오케이? 깡패 깡패라고 좀 그런가? 하여간 깡패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한테 딱 할 때 딱 하면 야 일로 와봐 애가 왔어 그치?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는 게 좋다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지? 그게 바로 뭐야? 그러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만약에 그렇게 안 꺼내놓으면 맞는다 이 말이죠.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근데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 왜? 안 그러면 늦을지도 모르니까. 오케이? 이해하겠니? 뭐 그런 느낌. 할 때 바로 had better를 쓰는 거지, 그지?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may as well은 그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지? 오케이? 그걸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may as well은. 그 차이점을 알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그래머 뉴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had better 하고, should 하고 거의 같은 쓰임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뭐뭐 해야 한다인데, 여러분들 요 안에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요거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또는 옳다라는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근데 요 경우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때 had better는 뭐야? 말 그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못 쓰여요. had better는. 오케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까도 그랬잖아. 너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야, 우리 지금 이렇게 일찍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게 지금쯤 출발하는 게 좋겠다. 오케이? 이런 거 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처럼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도덕적인 느낌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가령, 자식은 부모님들의 말에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 오케이? 그런 건 should를 쓰는 거지. 그럼 구체적인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해하겠니? 그때는 should를 쓴단 말이야. had better를 쓰면 안 돼. 알겠니?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냐면 should라든지 ough트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다 쓰여요. 알겠어? 하지만 had better는 어떻다? 얘는 구체적인 경우에밖에 안 쓰인다. 오케이? 됐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시험 때문에 내가 이걸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뭐야? 정확한 영어 지식을 아는 게 좋은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조동사, 그 가정법 파트까지는 선생님 그래머리 뉴스를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에 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지 못한 책들이 너무나 많거든. 오케이? 지금 이 책에서도 이 부분에서 약간씩의 어떤 그런 오류들이 좀 발견돼, 사실은. 오케이? 자, 어쨌든 한번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서도 보면, 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표현이 be supposed to 부정사지, 그죠? 근데 그거 하나만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건 세 가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지? 지금 여기에서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만 해놨는데 사실 여러분들 청취에서 보면 be supposed to 부정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오케이? 근데 거기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 말고 어떤 뜻? 어떤 뜻? 여러분들 뭐야?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보여요. 청취할 때는. 그지? 그 뜻 말고 또 어떤 뜻도 있어요. 뭐뭐라고 한다. 그래머리 뉴스 보면 요걸 그래서 어떤 거하고 같다고 해놨어요. 뭐뭐라고 한다 할 때 be supposed to 부정사는 be said to 부정사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오케이? 뭐뭐라고 한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 그 그래머 뉴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I wanna see that film. 난 그 영화를 보고 싶다. 오케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It's supposed to be good. 이게 뭐예요? 그 영화는 어떻다? 좋다. 라고들 한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예문이 많이 거기 나와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만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지금 뭐야? It's supposed to라고 하는 거만 It's said to be good 이거하고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이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거기 보면 지금 뭐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하고 뭐뭐 해야 한다 이 뜻은 나와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들 한다 라는 느낌에 이건 안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예문을 따로 들어준 거야. 공부하는 김에 좀 더 정확하게 알아. 잠시 쉬었다 합시다. 응?